오늘 이 재판이 그러면 왜 나오게 됐느냐,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유죄를 받았던 부분, 백현동은 성남시의 협박 때문이었다라는 그 부분을 그냥 누가 갑자기 질문해서 툭 튀어나오는 발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바로 그 점을 주목했습니다. 허위 사실 플러스 공표. 김문기는 몰랐다는 허위 사실이지만 공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 하지만 이 발언은 허위 사실에 공표를 했고 준비까지 해온 발언이다. 패널 들고 그 부분입니다. 들어보시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오늘 재판의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이 좀 해석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인해서 이 용도 종상향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 발언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가시화하는데 발목을 잡는 발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으면서 크게는 이제 4개의 재판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후에 오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 첫 재판에서부터 이 저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사실상 이 항소심까지 갔을 때 뒤집기 어려운, 벌금형으로 뒤집기 어려운 이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가시화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민주당의 이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1급 체제,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이 상황에서 대안론까지 생각보다 일찍 떠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도 저는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민주당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1심 재판 결과라는 것, 이것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일단 1심 결과가 나왔고 이 판결 자체는 뭐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아쉬운 지점이 많은 판결임에도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한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한 거 분명합니다. 이 예상은 저는 여권인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까지 중한형이 나올 거라 예상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사실 이걸 두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예상을 뛰어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쉬움이 많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아마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항소 전략도 짜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특히 이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뭐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협박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 용도 상향 부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항소심에 가서 사실관계가 또다시 새롭게 더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야기했던 것, 결국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민의를 왜곡해서 또 선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지금 법제와 그리고 판례가 계속해서 이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다 더 넓게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공감대가 있었고 공유해 왔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에서는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오늘 재판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재판이기도 합니다만 민주당 전체, 아니 야권 지지자에 대한 파급력도 상당합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는 물론 확정이 된 거 아닙니다만 이대로 확정이 된다는 걸 가정으로 5년간 피서권 것 박탈이 되고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때 선거자금으로 보존받았던 돈 434억 원, 이 돈을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재판은 앞으로 2심, 3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자, 김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이 재판 선고 이후에 직후에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항소심 절차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판단되고요. 절차상으로 보면 형사소송법상 항소 이유는 사실 오해인과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모두 항소 이유로 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리고 법리 오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도 되기 때문에 3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1심에서 발언 중에 일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부 무죄가 나온 이상 검찰에서도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민주당은 검찰의 어떤 정치 검찰이라는 구호를 과연 이 재판부에 대해서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가고요. 민주당의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바꿔질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런 궁금증은 이어지는 이것이 정치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